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연 라디오. 어느 날 새벽 저는 바닥을 기어서 이웃집에 갔습니다. 81세의 말이에요. 밥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요. 저 혹시 찬밥이라도 조금 남은 거 있으실까요? 이웃집 아주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구걸했습니다.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왜냐하면 제 딸이 저를 굶기고 있거든요. 엄마, 살 빼야 돼. 이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딸은 부엌 문에 자물쇠를 달았고 냉장고를 비웠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치웠어요. 하루에 닭가슴살 조금과 샐러드만. 그것도 감시하면서 먹여줍니다. 키 168에 몸무게 50kg. 어디 가면 너무 말랐다는 소리를 듣는 몸인데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굶김당하고 있습니다. 제 딸에게요. 그리고 지금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제 딸네 집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 올해 81세입니다. 나 굶고 있습니다. 내 딸 집에서요. 엄마, 살 좀 빼세요. 보기 안 좋아요. 딸 미순이가 제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 식사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엄마, 이제 하루 두 끼만 드세요. 아침은 생략하고요. 왜? 다이어트 해야잖아요. 엄마 나이에 그렇게 드시면 성인병 걸려요. 81세의 다이어트라니. 그나마 다이어트 처음 시작할 때는 나았어요. 아침을 굶고 점심은 밥 반 공기, 저녁도 반 공기. 그것도 반찬은 나물 몇 가지뿐이에요. 엄마, 계란이나 고기는 안 돼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과일도 당분이 많으니까 하루에 사과 반쪽만 간식은 당연히 금지고요. 매일 배가 고픕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배가 꼬르륵거려서요. 엄마, 살 많이 빠졌네. 이제 좀 보기 좋아. 딸은 기뻐하지만 저는 기력이 없어요. 어지럽고 기운도 없고. 이게 정말 제 건강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81세 노인을 굶기는 게 정말 사랑일까요? 엄마는 살 좀 빼야 돼. 딸 미순이가 처음 그 말을 한 건 내가 딸 집에 온 지 한 달 후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기 힘들어서 딸이 함께 살자고 해서 온 거였는데 엄마, 요즘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평소만큼 먹는데 아니야. 어제 저녁에도 밥을 한 공기 반이나 먹었잖아요. 사실 평생 그렇게 먹어왔어요. 농사일 하며 살았으니까 밥을 든든하게 먹는 게 당연했죠. 미순아, 엄마가 원래 이렇게 먹어왔어. 그러니까 문제지. 여기는 시골이 아니야. 농사 지을 때나 그렇지. 활동량도 없고 운동도 안 하는데. 엄마 나이에 그렇게 드시면 당뇨, 고혈압, 성인병 다 생겨. 그 다음 날부터 제 밥그릇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부터는 이 그릇에 먹어. 손바닥 크기의 작은 공기였어요. 이거로는 배가 안 차는데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멈춰야 해. 미순이는 단호했어요. 사실 미순이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조금 사이즈가 큰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돼지, 뚱뚱이라고 놀림받으며 자랐어요. 미순 엄마, 나 때문에 우리 미순이가 놀림받는 것 같아. 남편은 평생을 농사일을 하며 살면서도 먹는 걸 좋아하고 살이 찐 정도는 아니었지만 살짝 통통한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먹여서 그런 건 아닌지. 우리 부부는 미순이가 놀림받는 게 마치 서로의 탓인 것만 같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미순이는 더 살이 많이 쪄서 뚱뚱했어요. 85kg까지 나갔죠. 엄마, 나 다이어트 할래. 고3 끝에 미순이가 결심했어요. 대학 가기 전에 살을 빼겠다고. 그때부터 미순이의 지옥 같은 다이어트가 시작됐어요. 하루에 사과 하나, 계란 하나, 우유 한 잔. 그게 전부였어요.
미순아, 너무 적게 먹는 거 아니야? 공부하는데. 엄마, 살 빼는 게 공부보다 중요해. 6개월 만에 40kg를 뺐어요. 85kg에서 45kg까지. 와, 미순아.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몰라보겠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미순이가 변했어요. 엄마, 살찌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음식 보면 칼로리부터 계산하게 돼. 엄마, 조금이라도 살찔 것 같으면 밤잠을 못 자. 미순이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동시에 음식에 대한 강박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위 재훈이도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는 걱정할 정도였죠. 여보,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야? 난 괜찮아. 살찌는 게 더 무서워. 그런 미순이가 저를 보는 눈에는 걱정과 함께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먹는 걸 보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 왜? 예전에 내가 뚱뚱했을 때가 생각나. 엄마 보면 내가 다시 살찔 것 같아. 그제야 이해했어요. 미순이가 저를 다이어트 시키려는 진짜 이유를. 저의 식사 모습이 미순이에게는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거였어요. 엄마, 제발 적게 먹어. 엄마 보고 있으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게 될까봐 무서워. 미순이의 강박이 이제 저에게까지 전염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늘부터 아침은 먹지 마. 점심은 샐러드만 점심 겸 저녁도 밥 반 공기에 나물 조금만. 제 식사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참을 만했어요. 딸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는 힘들어졌어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어요. 미순아, 너무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엄마, 이 정도가 적절해. 엄마 나이에는 이 정도로 충분해. 미순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엄마, 살이 좀 빠지니까 훨씬 건강해 보여. 이제야 제대로 된 식단이야. 하지만 저는 날로 약해지고 있었어요. 30년 전 미순이의 다이어트 트라우마가 이제 81세 저를 굶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뚱뚱하냐고요? 어디 가면 왜 이렇게 말랐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몸입니다. 키 168에 몸무게 50kg, 평생을 큰 변화 없이 거의 같은 몸무게예요. 81세 여성으로는 오히려 마른 편이에요. 순자 씨, 너무 말랐네. 밥 좀 많이 드세요. 나이 들면 너무 살쪄도 안 되지만 너무 말라도 체력이 딸려서 못 버텨요. 병 날까봐 안 먹다가는 오히려 병을 얻는다니까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건강하려면 살이 좀 있어야지. 그렇게 말라서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르신, 조금 더 드셔도 돼요. 너무 마르셨어요. 그런데 미순이 눈에는 내가 뚱뚱해 보이나 봐요. 엄마는 살이 많아. 어디가? 배도 나왔고, 팔뚝도 두껍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아무리 봐도 살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오히려 볼이 쏙 들어가고 팔도 가늘어진 것 같았는데 미순아, 엄마가 어디가 살쪘다는 거야? 엄마는 잘 모르실 거야. 나이 드시면 살이 찌는 걸 인지하지 못해. 갱년기 오면서부터 여자들 심장질환자가 얼마나 많이 급증하는 줄 알아요? 미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거울 앞에서 옆모습 봐. 배가 많이 나왔잖아. 저는 옆모습을 봤어요. 그냥 81세 여성의 평범한 몸 같았는데 미순아, 엄마 또래는 다 이 정도야.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같은 나이 할머니들 봐. 엄마보다 훨씬 날씬해. 그리고 엄마 날씬해 보이지만 마른 비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할머니들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마른 분들은 없었어요. 순자 씨, 요즘 더 말라지신 것 같은데 밥 잘 드세요?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살이 쪘나? 다른 사람들은 다 말랐다고 하는데. 하지만 미순이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엄마가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거랑 달라요. 내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미순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에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돼. 그럼 엄마가 살쪘다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순이의 눈에는 내가 과체중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런 게 신체 이형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나 타인의 몸을 실제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거요. 미순이는 어릴 때 뚱뚱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저의 정상적인 몸무게도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내가 40kg 뺐을 때 그 기분을 엄마도 느꼈으면 좋겠어. 살이 빠지면 정말 세상이 달라 보여. 엄마도 날씬해지시면 자신감이 생기실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말랐는데 더 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검사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어르신, 체중 미달이에요. 최소 5kg은 더 늘리셔야 해요. 그 말을 미순이에게 했더니 그 의사가 연세 드신 분이지? 옛날하고 요즘 건강 척도가 다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마른 게 건강한 거라고요. 미순이는 의사 말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미 말랐는데도 계속 다이어트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미순이 눈에는 내가 여전히 뚱뚱해 보이나 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작년 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다녀오겠네 하고 나간 분이 저녁에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어요. 48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 집이 너무 쓸쓸하고 조용했어요. 여보, 밥 먹어요. 습관적으로 두 사람 분량으로 차려놓고는 혼자 앉아서 울었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웠어요. 엄마, 혼자 있기 너무 힘들지? 미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익숙해지겠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어느 날 미순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끼리 잘 사는데 내가 왜? 엄마, 우리도 엄마가 필요해.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지우는 미순이의 아들, 제 손자예요. 올해 8살. 할머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지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을 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내가 더 걱정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가자. 미순이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 우리 집 방도 넓고 같이 살면 좋아. 사위 재훈이도 적극 찬성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이 계시면 든든해요. 그렇게 저는 딸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엄마, 뭐 먹고 싶어? 같이 저녁 먹자. 미순이가 정성스럽게 밥을 해줬어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아,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네. 혼자 살 때는 대충 라면이나 찬밥 한 술로 때웠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할머니, 이 프로그램 재밌어요. 지우가 제 옆에 붙어서 함께 웃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지우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집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편하게 있어. 청소며 빨래며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금방 나아질 거예요. 미순이도 정말 잘해줬어요. 미순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게. 아니야. 엄마 쉬어. 제 방도 따뜻하고 깔끔하게 해줬어요. 어머님, 여기가 더 편하시죠? 재훈이도 배려가 깊었어요. 내가 좋아할 만한 TV 프로그램도 찾아주고 가끔 과일도 사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녀.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미순이가 적극 권했어요. 그렇게 복지관도 나가고 동창 모임도 참석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찾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저랑 게임해요. 할머니, 동화책 읽어주세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그런 지우를 보면서 미순이도 기뻐했어요. 엄마, 지우가 엄마를 정말 좋아해. 엄마 오고 나서 애가 더 밝아졌어. 어머니가 오시고는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재훈이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거든요. 역시 가족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온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지우 등교시키고 미순이와 수다 떨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한 달 정도였습니다. 그 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그 계기는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미순이가 해준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저는 밥을 조금 더 달라고 했어요. 미순아,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다. 밥 조금만 더 줄래? 그때까지만 해도 미순이는 기뻐하며 밥을 더 퍼줬어요. 엄마가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기분 좋아. 그런데 내가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사과까지 먹었어요. 할머니, 진짜 많이 드세요. 할머니 돼지야. 지우가 순수하게 말했는데 그 순간 미순이 얼굴이 변했어요. 미순이도 저왔다고 반찬도 더하고 함께 먹다 보니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된 거예요. 밥 한 공기에 김치찌개, 그리고 반찬들. 아, 미순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한참 후에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순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순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요. 많이? 평범하게 먹었잖아. 아니에요. 저는 보통 밥 한 공기만 먹거든요. 오늘은 한 공기나 먹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미순이가 평소에 얼마나 적게 먹고 있었는지. 그리고 엄마랑 같이 먹으니까 저도 모르게 많이 먹게 돼요.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 저는 살찌는 게 정말 무서워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그때부터였어요. 미순이가 제 식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게. 다음 날 아침에도 엄마, 토스트 2장은 너무 많아요. 왜? 엄마가 그렇게 드시면 저도 따라서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미순이가 몸무게를 쟀는데 2kg나 늘어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미순이가 체중계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미순아, 2kg 정도는 맘만 먹으면 금방 빼잖아. 엄마, 2kg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는 하루에 100g만 늘어도 밤잠을 못 자. 그날 밤 미순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우리 같이 식단 관리해. 식단 관리? 엄마도 건강하게 먹고 나도 체중 관리하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미순이의 다이어트 강박이 저에게까지 전염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엄마가 많이 먹는 걸 보면 나도 참기 힘들어져. 같이 먹는 양만큼 저도 먹고 싶어지니까. 그냥 우리 둘 다 적당히 먹자. 하지만 미순이가 말하는 적당히는 제게는 굶기에 가까웠어요. 그렇게 저는 미순이의 다이어트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초복이라고 해서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삼계탕을 끓였어요. 지우가 좋아할 텐데. 손자 생각에 정성스럽게 닭을 손질하고 인삼, 대추, 찹쌀까지 넣어서 진짜 제대로 끓였어요. 미순이는 닭가슴살로 다이어트 하니까 닭 푹 삶아서 주면 좋아하겠지 기력 보충도 하고.
푹 끓여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미순아, 나와서 밥 먹어. 김서방도 나오고, 우리 강아지, 어서 나와 삼계탕 먹자. 엄마, 뭐라고? 미순이가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삼계탕. 복날이잖아. 지우도 먹이고, 너희도. 그 순간 미순이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삼계탕이야. 먹고, 한여름 나야지. 엄마 몸보신은 마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몸에 있는 지방을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 삼계탕 칼로리가 얼마인 줄 알아? 칼로리. 미순이가 갑자기 냄비 뚜껑을 열어보더니 경악했어요. 찹쌀도 들어있고 달기름도 둥둥 떠있고 이거 한 그릇에 800칼로리는 넘을 거예요. 그래도 보양식인데, 달기름 다 떼냈어. 걷어내기도 하고, 이것 봐, 국물이 뽀얗잖아. 보양식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 그러더니 미순이가 갑자기 냄비를 들고 싱크대로 갔어요. 미순아, 뭐 하는 거야? 엎어버릴 거예요. 뭐라고? 이런 거 있으면 나도 먹고 싶어.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정말로 삼계탕을 전부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미순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새벽 4시부터 끓인 삼계탕이 하수구로 흘러내려가는 걸 보면서 엄마, 이해해줘. 이런 거 보면 나는 정말 참기 힘들어. 그래도 지우랑 김서방은 먹일 걸 그랬잖아. 지우는 다른 거 먹으면 돼. 이런 기름진 거 먹으면 애도 살쪄. 지우가 그때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무슨 냄새? 어? 엄마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야. 미순이가 급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맛있는 냄새 난다. 지우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다른 거 해줄게. 네, 하지만 미순이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엄마, 다른 것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우가 살찌면 안 되니까. 그날 아침은 결국 샐러드와 닭가슴살 조금이었어요. 지우가 실망스러워했어요. 지우야, 이게 건강한 거야. 미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삼계탕을 그렇게 버려지는 걸 보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손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손자가 자라는데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복날에 삼계탕 끓이는 게 죄가 된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미순이의 다이어트 강박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음식을 보는 것조차 참을 수 없어서 만들어진 음식을 엎어버릴 정도로. 이제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내가 뭘 해도 미순이에게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구나.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점심 겸 저녁으로 샐러드와 닭가슴살 조금만 먹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미순이와 재훈이, 지우가 모두 잠든 사이에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라면 하나 정도는 들키지 않게 조용히.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도 넣고 파도 조금 썰어서 넣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라면이 끓는 동안 입에서는 침이 돌았어요. 아, 이렇게 배고플 줄 몰랐네. 그런데 라면을 그릇에 담고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 엄마, 미순이가 부엌에 나타났어요. 또 몰래 먹어? 미순아,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밤에 라면 먹으면 안 된다고. 미순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러니까 살이 안 빠지지. 조금만.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프면 물 마셔. 이 시간에 라면이 뭔데? 그때 재훈이도 나왔어요. 소리를 듣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뭔 일이에요? 여보 봐, 엄마가 또 몰래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재훈이가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뭔가 난처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그러시면 지우도 일어났어.
지우가 졸린 눈으로 부엌에 나왔어요. 엄마, 왜 싸워? 지우야, 할머니가 나쁜 음식 드시려고 해? 미순이가 제 라면 그릇을 낚아채더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러고는 라면을 통째로 싱크대에 버렸어요. 계란이 동동 떠있던 뜨거운 라면이 하수구로 흘러내려갔어요. 미순아, 제발.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내가 엄마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픈 게 대수야?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참는데.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나이에 제 딸한테 라면 하나 먹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엄마가 계속 이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못 살아. 미순아, 엄마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받고 지우도 나쁜 습관 배우고.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지우가 제게 다가왔지만 미순이가 막았어요. 지우야, 할머니한테 가지 마. 할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사위 재훈이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라면 하나 먹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이 밤중에 온 식구 다 깨우고 이렇게 난리 피울 정도로? 엄마,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렇지. 무슨 약속?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다이어트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미순이 혼자 정해놓고 제게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우리 집에서 살려면 우리 규칙에 맞춰야지. 규칙. 네. 건강한 식단, 적당한 운동, 체중 관리. 강제로 규칙을 정해놓고 어기면 혼을 내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계속 울었어요. 내가 죄인인가? 라면 하나 먹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배고파서 라면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제 딸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게 정말 제 건강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딸의 강박을 위한 건가요? 라면 사건 다음 날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가 몰래 먹을 수 있는 건 다 치워야겠어. 미순이가 냉장고와 찬장을 모조리 비우기 시작했어요. 라면, 과자, 빵, 우유, 심지어 바나나까지. 미순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유혹거리가 있으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지. 냉장고가 텅 비었어요. 김치 몇 종류와 물만 덩그러니 있었죠. 대신 미순이가 사온 건 건강식품들 뿐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이런 걸로만 드세요. 닭가슴살, 샐러드용 야채, 현미, 두부, 콩. 이게 뭐야? 건강식품이에요. 엄마 나이에는 이런 게 좋아요. 냉장고 안이 마치 헬스장 매점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엄마, 저녁 6시 이후에는 부엌 출입 금지예요. 뭐라고? 야식 방지용이에요. 미순이가 정말로 부엌에 문을 달고 문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미순아, 이건 정말. 엄마, 이것도 다 엄마 건강 때문이야. 밤에 먹으면 살찌잖아. 저녁 6시만 되면 찰칵 자물쇠 소리가 났어요.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파도 부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물도 못 마셔? 물은 내가 떠다 드릴게요. 미순이가 물컵을 가져다 줬지만 그마저도 정량이었어요. 너무 많이 마시면 붓거든요. 첫날 밤 저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잤어요. 똑똑똑똑. 부엌 문을 두드려 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열쇠 어디 있어? 미순이 방에 대고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둘째 날에는 어지러움이 시작됐어요. 미순아, 좀 어지러운데. 엄마, 처음엔 그래요. 몸이 적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셋째 날에는 지우도 눈치챘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지우야, 할머니가 다이어트 하고 계셔. 다이어트가 뭐예요? 살 빼는 거야. 할머니가 뚱뚱해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미순이가 당황했어요. 지우야, 어른 일은 어른이 알아서 해.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기력이 없어졌어요. 계단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위가 걱정됐는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괜찮아. 다이어트 할 때는 원래 이래. 하지만 어머님 연세에... 나이가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지. 미순이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6시가 되면 찰칵 자물쇠 소리. 그 소리가 저에게는 감옥 문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제 딸한테 감금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음식 때문에. 그날 밤도 똑같았어요. 저녁 6시 찰칵하는 자물쇠 소리와 함께 부엌이 봉쇄됐어요. 하지만 그날은 특히 달랐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손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마치 추위에 떨리는 것처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 4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고 어지러움이 심해졌어요.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휘청, 털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 나가서 뭔가 사 먹을 기운도 없었어요. 지갑을 들 힘도, 계단을 내려갈 힘도.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옆집에 가자. 김 아주머니한테 도움을 청하자.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기어서 갔어요. 방에서 나와서 현관까지, 그리고 복도를 지나 옆집까지. 무릎으로 기어서. 아파트 복도를 기어서 가다니. 혹시 누가 볼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옆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헐떡거렸어요. 똑똑똑.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김순옥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예요. 지우 할머니예요. 어머, 지우 할머니.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문이 열렸을 때 김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어머, 지우 할머니, 왜 이렇게? 일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저 잡으세요? 들어오세요. 김 아주머니가 저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줬어요. 지우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소파에 앉혀주면서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혹시 찬밥이라도 조금 남은 거 있으실까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어서 이웃집에 와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참담했어요. 김 아주머니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더니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일단 이거 드세요. 천천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죽을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기도 힘들었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흐. 며칠 굶었던 몸에 따뜻한 죽이 들어가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우 할머니,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거죠? 기어서 여기까지 오실 정도로. 김 아주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딸의 다이어트 강박, 점점 줄어드는 식사량, 부엌에 달린 자물쇠, 그리고 오늘 기어서 온 일까지. 김 아주머니가 듣더니 분노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딸이 어머니를 굶겨서 기어 다니게 만들다니.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순자 씨, 이건 학대예요. 당장 신고해야 해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김 아주머니 집에서 죽을 먹고 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밥을 먹고 돌아가니 다행히 모두 자고 있었어요. 제 방에서 옷가지 몇 벌과 통장을 챙겼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많지 않았어요. 42만 원. 하지만 당장 어디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짐을 다 싸고 나서 편지를 썼어요. 미순이 방 문 앞에 놓을 편지를. 미순아, 너는 충분히 아름답고 이쁘다. 나도 그렇고. 너도 내 자신을 더 제대로 볼 수 있을 때가 오면 좋겠다. 엄마가. 편지를 놓고 집을 나올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내 아픔보다 딸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 같은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해방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어요. 이렇게 내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가게 될 줄이야. 버스 정류장에서 고향에 계신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순자야. 어머, 순자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언니, 내가 고향 집으로 내려가려고 해. 혹시 우리 집 좀 돌아봤어? 물론이지. 매일 한 번씩은 들려보지 내가.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하네? 말하자면 길어. 일단 가서 얘기할게. 그래. 언제든 와. 먹고 싶은 거 말해. 맛있는 밥 해줄게. 밥도 해줄게라는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당연한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언니, 고마워. 오늘 저녁에 갈게. 알았어. 기다릴게. 버스에 올라타면서 지우 생각이 났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지우도 지킬 수 있으니까. 미순이가 지우에게도 다이어트를 강요할까봐 걱정됐지만 일단 저부터 살고 봐야겠어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미순이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너무 배고팠다. 새로운 시작이 막막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굶어 죽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사는 게 나으니까요.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표를 샀어요. 고향까지는 3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우와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원하는 만큼 먹으며 살겠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하겠다는 것. 그게 81세 이순자의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고진감래 할머니의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